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회사 오너가 사고치고 회사가 사고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 회사 리스크에 대한 피해 배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리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근데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법적으로 미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관련 법안이 제출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이 바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잠시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이 네. 발의한 법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난 2018년도 20대 국회 때 그 호시기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일명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가맹점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이 통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적용 범위나 오너 리스크 책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해당 범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좀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존 법에다가 가맹본부가 이 오너 리스크 방지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집어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역시 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오너 리스크를 명시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이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네. 그 회사나 오너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피해니까 배상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전에 호시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를 대리점주들이 입증하게 해놓았던 겁니까? 기존 법률은? 네. 사실 그러니까 일명 개인 대리점이 앞에서도 인터뷰할 때 상당히 또 대출받아야죠. 1, 200 가져가신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했는데 거기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또 매출이 한 30% 급감했다. 예. 가슴이 먹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대리점은 개별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맹본부라든지 이런 남양유업 같은 큰 업체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내가 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봤다. 또 오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의 범위 이 부분들을 입증하기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시기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데 일정한 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회사 쪽에서는 이게 오너가 아무리 잘못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건지 당신이 영업 활동을 제대로 안 해갖고 그 급감한 건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버팅겨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가맹사업법에 이 그 오너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명시는 돼 있지만은 허위 과장 정보라든지 거래를 거절한다든지 보복 조치 이런 경우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 예. 이 사항에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가맹사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그래서 가맹사업자에게 크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었고 그다음에 예. 이런 가맹본부라든지 가맹본부 임원들의 이러한 잘못으로 가맹사업자 크게 손해를 봤다. 이럴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의리라고 하는 가맹점주, 예. 대리점주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보살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지난해 법을 발의를 했고 네. 이제 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발의하셨습니까? 지난해 발의를 했고요. 지난해 9월경에. 예. 근데 법안이 여러 법안들이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예.
지난해 11월 달에 예. 정무위원회에 이제 정식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법안이 상정되면은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이 있는데 그렇죠.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도 이 법안의 개정안 취지가 맞다. 예. 그래서 이 오너리스크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이 부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마련하셨던 겁니까? 개정안에? 예, 그렇습니다. 3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도입되면 차차 그 배수 범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남양옆 최근 사태로 인해서 네. 더욱더 이 법안의 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정무위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법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정무위 전체위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법사위 거쳐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본회의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세월에 이게 본회의 통과됩니까? 사실은 시작이 어렵지. 예. 시작이 어렵지. 이런 지금 우리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엊그저께 뭐 황 회장 퇴임한 뭐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공분을 굉장히 지금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리점주나 가맹점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예.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이런 텐션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법안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제발 그렇게라도 해서 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정말. 사실은 이게 그거 하려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그 오너리스크 방지 법제도 보완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장 사회적 의뢰인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오죽하면 또 대출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이었습니다.